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회사 전체 국내 매출의 75% 이상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B2B 영업 실적 100%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어떤 댓글에서 영상을 요청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B2B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자랑 좋은 관계를 쌓았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찰 단계에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2B라는 게 결국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내 고객이 뭐 회사나 법인이라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겪는 고충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미팅 잡는 것부터가 문제죠. 전화를 했더니 관심 없어요.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떡하죠? 혹은 미팅을 했더니 반응이 좋아요. 뭔가 사나 싶었는데 안 사요. 뭐가 문제였을까? 혹은 예산이 부족하대요. 아니면 경쟁사 제품이 더 싸고 좋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다르게 하다 보면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도 나아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명확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고 여기에다 살을 붙여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실적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근무했던 회사들이 다 B2B 기반 영업 회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랜트 카돈에게 배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으로 터득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들만 딱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잘 읽어주는 겁니다. 자, 너무 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B2B라는 건 고객사가 회사잖아요. 그쵸?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내가 회사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10억을 쓰건 100억을 쓰건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나란 말이에요. 나. 이 직원들 뭐라 생각하느냐? 자, 고과를 잘 받아서 업무 성과가 잘 나오고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좋은 고과를 가지고 더 높은 인센티브,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가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잃을 리스크가 있는 거, 이 리스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사람들이 더 높은 A나 S나 고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내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도와준 동시에 이 사람이 보고 있지 못하는 이 고과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내가 지워준다면, 그걸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가려운 부분을 끌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을 활용해서 제가 딱 문의받았던 B2B 할 때 입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려 볼게요. 입찰 같은 경우에 좀 단계별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우선은 낮은 확률이긴 한데 내가 들러리 견적이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들러리라는 건 내가 메인이 아니라 이 나머지 기타 등등이라는 소리거든요. 자, 입찰을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단독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나라에서 하는 거, 뭐 조달청, 나라장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정해놨어요. 이 제품 스펙에 딱 맞게끔 다 준비를 세팅해놓고 스펙을,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더 비쌀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견적을 받아요. 그러면 비싼 견적을 받고 내가 사고 싶은 싼 견적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들러리 견적을 낸 이 회사, 여긴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사람이 가려운 부분. 사실 여기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그냥 비싼 견적되고 꺼져라 이런 거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 이 사람들도 보지 못한 리스크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표면 아래에 있는 거,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이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는 겁니다. 딱 스펙을 봤을 때 함정이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문제가 있을 게 뻔히 보여요. 그러면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견적을 드릴 수도 있는데 뻔히 보이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건 제 윤리상에도 맞지 않고 우리 회사 정책에도 맞지 않다. 견적을 드릴 테니까 다 5분만 시간 달라.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도 인정하시면 그걸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다. 무조건 미팅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방법밖에 없고 드물긴 하지만 이게 들러리 견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보통은 그 실무 쪽에서 문의가 오거든요. 뭐 연구팀이라든가 기술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견적을 준다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매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미팅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죠. 그냥 견적만 달래요. 자, 이런 경우에는 들러리 견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그 리스크,
그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해서 무조건 미팅을 잡아야만 나에게 승산이 생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팅을 잡았어요. 갔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B2B의 기본, 사람들이죠. 처음 내가 대면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의사결정권자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컨센서스 세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의견 일치 영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권자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만약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면 혹은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타당한 반박을 한다면 이걸 강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미팅한 사람은 담당자예요. 이 사람은 뭐 대리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이고 그 위에 뭐 연구소장, 임원 이런 사람 의사결정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들도 이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담당자를 나만의 영업선을 만들어서 위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내가 전달하는 게 100이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영업선, 이 사람이 여기 전달하는 건 한 30밖에 안 될 거예요. 많아야 30, 작으면 20. 그러면 아까 가려운 부분, 이제 고가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있겠지만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딱 인지할 수 있게 이대로 갔을 때 님들 큰일 납니다. 이거를 딱 교육시켜서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인식을 시켜가지고 입찰이 진행되기 전에 스펙을 손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선의 경우에는 이 의사결정 담당자랑 이 사람이랑 나랑 미팅을 잡아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꾸로 치고 올라간 영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입찰 스펙 바꿔야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내 아군, 나의 팬으로 만들려면 내가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대기업이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건 박사랑 상관없이 아무리 이 사람이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 분야, 이 제품, 이 솔루션, 이 업계, 이 규정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최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직장이 이제 장비 영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요 장비에 대해서, 이 옵션에 대해서, 경쟁사에 대해서, 이 업계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의 리스크, 장단점, 가격 차이, 뭐 시험 규정, 환경 규정 이런 것들을 다 마스터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좋은 고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연구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데 반드시 존재하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피할 수 있게 딱 교육을 시켜주면은 이 사람 눈빛이 바뀌는 순간에 와요. 눈빛이 처음에는 그냥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약간 하트 눈빛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두 번째 회사에서는 케미컬이었습니다. 화학 첨가제. 자, 제가 화학을 엄청 잘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예를 들어서 이거 관련된 모든 리스크, 환경 규제, 그리고 시험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화학 뭐 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논문을 영어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읽어봐도 거기 필요한 모든 소싱, 원료, 배합 비율, 그 다음에 시험 순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딱 자료 만들어서 교육을 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군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때부터 입찰 스펙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는 담당자도 있고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내 영향력이 닿는 의사결정권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육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유리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입찰 스펙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려운 부분 이 사람들 고가를 잘 받게 해서 리스크를 피하게 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역할 그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너무 좀 길게 풀어 설명했는데 좀 간단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B2B 영업할 때 또 처음 이제 컨택할 때 있죠. 미팅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자,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경리예요. 경리는 어디가 가려울까요? 이 사람은 그냥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평화롭게 직장생활 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가려운 건 혼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사람 혼나는 경우는 어떤 잡상인인데 전화를 넘겨줬다가 이쪽에서 왜 이런 사람 넘겨줬어? 이렇게 혼나는 거 하나. 혹은 전화를 넘겨줘야 되는 전화인데 중요한 전화인데 내가 바로 끊어버렸다가 혼나는 거.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스크립트 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보통 전화해서 이제 전화 넘겨주세요 하면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누구시죠? 어디시죠? 왜 전화하셨죠? 약속 잡으셨나요? 이러면 이거에 기반해서 한번 스크립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뭘 많이 활용했냐면 위기의식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전달 이게 두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무시죠? 하면 반갑습니다. 저희는 어떤 땡땡 회사라고 하는데 B사가 속한 이런 업계 많은 이제 경쟁사 A, 경쟁사 B 같은 데다가 이런 걸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해외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이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서 모든 이제 업체들에게 이 정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 귀사에는 이런 정보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예를 든 거예요. 아무튼 지어낸 건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자, 이 격리 입장에서 딱 들어보니까 가만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들었을 때 야, 이거 안 넘겨주면 뭔가 혼날 수도 있겠는데? 뭔가 중요한 전화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반쯤 넘어갔습니다. 넘겨졌을 때 내가 혼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팔려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박람회에 뭐 무슨 중요한 트렌드가 있대. 정보를 주겠대. 야, 이러면 내가 혼나더라도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 정보를 준다고 해서 연결드렸습니다. 혹은 저쪽에서 좋아할 가능성도 있고. 자, 여기까지 넘어오면 전화가 넘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 격리라는 사람도 영업적으로 말하면 이제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문지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려운 부분을 읽어줘서 이 부분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입찰이 아니면은 이제 구매팀이 있잖아요. B2B 구매팀.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사실 구매팀이 엄청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직장인이에요. 이 사람 원하는 것도 구매 쪽으로 좋은 실적을 내서 높은 고가를 받아서 연봉 협상을 잘하고 더 높은 월급을 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걸 읽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랑 미팅을 잡으면 좋아요. 최종 단계 가기 전에 이제 미팅을 잡아가지고 보통 이제 미팅 자리에서는 공정 얘기만 하는데 잠깐 뭐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가 어떤 분들은 뭐 담배를 피러 간다든가 약간 사적인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둘만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짝 떠보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용어 중에 네고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 negotiation이 협상하다인데 한국말로는 네고를 이제 깎아주는 거, 하인을 네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대리님 요즘 경기도 팍팍한데 사람들 네고도 잘 안 해주고 힘드시겠어요? 하면은 말도 마세요. 지금 요즘 힘물에도 넣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럴 때 살짝 떠볼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업계, 비싼 업계에서도 거래를 해봤는데 그쪽 구매팀에서는 아예 네고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 고가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힘무리가 많이 들었어요. 하면 살짝 귀뜸을 해줘요. 퍼센티지만 있으면 다행이죠. 네고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번 할 때마다 2% 이상씩 네고를 받아야지 그걸로 다 채워야 S가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탄한다는 거예요. 자, 단순한 모델인데 이해하셨죠? 어떤 식으로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내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한 번에 10% 15% 내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견적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견적을 조금씩 싸게 하면서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이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미리 정보를 줬기 때문에 나는 6%의 예비 마진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가려운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핵심은 같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 가량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업적으로 적용하려면 특히나 B2B에서는 B2B라는 건 상대방이 회사고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뭘 피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만 더 실적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더라도 처음에 미팅을 잡는 것부터 미팅 도중에 의사결정과정까지 입찰에서 구매해서 이 모든 단계에서 실력이 나아지고 퍼센티지가 확률이 올라가는데 단 100%만 늘어날까요? 아닐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대로 실천해보십시오. 그러면 100%가 아닐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영업이 좀 처음이시라든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겐 또 좋은 기회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남겨둔 이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랜트 카돈의 유일한 한국 라이센시 이중왕이었습니다. 화이팅!